이강인이 소속된 마요르카는 리그 16위였던 알메리아를 상대로 무기력한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알메리아의 오른쪽 공격수 라자로가 전반에만 2골, 후반에 1골을 추가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해버린 건데요. 이강인은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70분만 소화하고 교체됐습니다. 아무래도 마요르카의 목표가 1부 리그 잔류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다고 생각한 건지 실제 마요르카는 패배했지만 여전히 리그 12위로 중위권입니다. 마지막 3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18위인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승점차가 9점 벌어져 있는 상태니까 마요르카 3연패, 바야돌리드 3연승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만 아니면 강등은 피했다고 봐야죠. 경기는 후반 13분에 이미 0대3으로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라서 아기레 감독은 후반 25분에 이강인을 미리 교체해줬습니다. 무리키도 같이 교체해줬고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되고 MVP는 당연히 헤트트릭을 한 알메리아의 라자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강인의 평점입니다. 통계 매체인 푸몹에 따르면 0대3 완패한 경기에서 70분을 뛴 이강인의 평점은 무려 7.9점으로 라자로를 제외한 알메리아 선수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겁니다. 패배한 팀의 선수가 그것도 풀타임을 소화하지도 않고 이렇게 높은 평점을 받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강인의 기록을 보면 그 이유가 충분히 납득됩니다. 마요르카는 이날 경기에서 총 슈팅 7개, 유효슈팅은 3개로 아주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이강인은 그 와중에도 2번의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역시 엄청난 드리블 실력으로 9번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해서 8번을 성공하는 모습으로 또 한 번 드리블 성공률을 높였죠. 정말 스페인 최고의 드리블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의 활약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성공 횟수에 있어서는 레알의 비니시우스가 더 우위에 있지만 시도 횟수 대비 성공률을 보면 이강인이 비니시우스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소속팀의 수준을 고려하면 비니시우스가 물론 잘하는 건 맞지만 이강인도 분명 그에 버금가는 수준의 월드 클래스 드리블러 맞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함께 라리가 3강으로 불리는 아틀레티코가 괜히 눈독 들인 게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클럽들 역시 이런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스페인의 렐레보에서는 최근 이강인의 메뉴 이적설을 재차 보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을 최초 보도했던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한 건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비롯한 많은 클럽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강인의 미래는 아직 미정이다. 프리미어리그에도 이강인을 원하는 구단이 적지 않다. 메뉴도 이강인의 영입을 요청했지만 소유권 매각이 확정되어야 실현 가능하다. 메뉴의 박지성은 언제나 이강인의 우상이었다. 이강인은 이번 여름에 무조건 마요르카를 떠날 것이다 라면서 이강인의 이적 현황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강인의 상황에 대해서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히 보도하고 있고 기자의 공식력 자체도 나쁘지 않아서 충분히 믿을만해 보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 아틀레티코 역시 아직 이강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강인의 역제안이었다, 바이어 금액이 너무 비싸다 등 갑자기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강인과 선을 긋는 것 같았지만 아직 확실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메뉴가 이강인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메뉴의 매각 상황은 카타르와 렐릴리프의 2파전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글레이저 가문은 이번 기회에 메뉴 매각을 확실히 결심했기 때문에 소유주가 바뀌는 건 기정사실인데 과연 언제 누구에게 팔리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메뉴의 모든 영입과 방출은 구단주가 바뀌기 전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건 비단 이강인의 영입이 아니라 누구를 영입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강인의 영입이 구단의 매각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거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부분이겠죠. 박지성까지 언급한 걸 보면 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접촉은 무조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모레토 기자 혼자만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한다면 신뢰도가 살짝 의문일 수 있는데 공신력 끝판왕의 로마노 기자도 이를 뒷받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짜에 말이죠. 메뉴는 마르셀 자비초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이번 여름에 최소 1명 이상의 새로운 미드필더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여전히 새로운 스트라이커지만 다음 시즌 테나흐 감독의 계획에는 새로운 미드필더도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메뉴가 새로운 미드필더를 한 명 이상 영입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메뉴의 미드필더 라인은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할 만합니다.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루가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다음 시즌 메뉴는 리그, 챔스, FA컵, 리그컵 등 4개 대회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 이 3명의 주전 미드필더가 모든 대회를 풀로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로테이션을 할 멤버가 필요한데 현재 메뉴의 선수단을 보면 맥토미니, 프레드 정도가 후보입니다. 이강인의 실질적인 경쟁자들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강인이 로테이션 멤버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맥토미니는 방출 확정이고 프레드 역시 항상 볼 관리가 엉성하고 나이는 30살, 키도 169cm 정도로 피지컬도 이강인에게 딸리거든요. 이강인이 카세미로의 역할은 못해도 에릭센이나 페르난데스 자리는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드리블 실력이 매우 뛰어난데 킬패스까지 구사 가능한 미드필더는 솔직히 많이 없는 유형입니다.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가 드리블도 되고 패스도 되는 선수인데 지난 레알과의 챔스 준결승에서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했는지 아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강인이 이적하자마자 베실바급의 활약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강인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죠. 게다가 메뉴는 이강인 외에도 또 한 명의 한국 선수를 원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김민재입니다.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받는 김민재는 바이아웃 조항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구단이든 그 금액만 지불하면 선수와 개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서 김민재 이적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현재 김민재 영입전을 뛰어든 팀이 맨유 외에도 리버풀, 맨시티, 뉴캐슬 등 쟁쟁한 팀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클럽이 압도적으로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할 일은 잘 없겠죠. 그런데 만약 맨유가 이번에 이강인과 김민재를 동시에 노린다면 엄청나게 큰 영향은 아니더라도 분명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 김민재의 적응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프리미어리그는 최고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 전과는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고 이강인 역시 스페인을 떠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되는 셈이거든요. 국가대표 선후배인 두 사람이 동시에 맨유를 이적하게 된다면 서로의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손발도 매우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레시포드로 이어지는 환상의 역습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 김민재, 이강인이 둘 다 맨유로 이적할 수만 있다면 손흥민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토트넘보다 맨유패를 들지 않을까. 이강인, 김민재가 챔스에서 같이 뛰면 정말 가슴 벅차오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냥 아예 맨유가 손흥민도 영입해서 그냥 완전 한국도 돼버리던가. 토트넘 짜증나.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